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되기로 했는데 방송을 앞두고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습격범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반 이상 외부인이 참여하게 되는데 세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비공개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국민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저런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를 왜 거부하기로 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이런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서 유사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건에 비춰보면 형평성에 반한다는 반론도 제기될 법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안들은 모두 살인 기수 범죄로서 상당히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살인 미수 범죄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로서 그동안 모든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기수에 이른 사안과 비교해 본다면 이 사건에서 습격범 김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형평성에 반한다는 반론이 상당히 중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저렇게 지금 화면으로 흘려드리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모습 보시면서도 이 비공개 결정을 납득하진 못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화면에서 저 김 씨란 사람의 얼굴을 조금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그 모습 보셨죠? 태도 보셨죠? 수갑은 차고 있었지만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만 무슨 당당하게 자기가 뭘 대단한 일을 잘한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경찰의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경찰서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정말 흉악범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머리, 옷에 달린 모자로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숙이고 기자들이 뭘 물어봐도 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만 하는데 저 사람은 얼굴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리낌 없다 이런 상황인데 왜 신상 공개를 안 할까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주희 변호사님, 이거 말고도 저 김 씨란 사람이 과거 정치적 활동, 즉 어느 당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공개해야 된다. 이걸 두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적, 그러니까 어느 당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느냐 역시도 비공개로 하기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유는요. 정당법에 보면은요. 수사 과정에서 당적 여부, 이 당원 명부를 확인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는 어떤 개인의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함부로 당연히 누설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당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어떤 내심의 의사, 개인의 자유에 따라 사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 당원이었는지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당적이 협의에 따라서 공개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겠지만 일단 법상으로는 불가하고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 김 씨란 사람,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씨란 사람의 당적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 게 무슨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른 이 판단이라는 건데 이를 두고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이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는 첨예하게 피의자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일단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피의자 김 씨의 이재명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의 행적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이재명 대표를 이 습격하기 전날에 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허. 김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이 영상 함께 보시죠. 허허, 네.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포착된 김 씨의 모습입니다. 허공에 대고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찌르는 듯한 뭐 하는 거야, 기이한 지금? 이런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할 때와 비슷한 동작으로 세상에. 보여집니다. 이 김 씨는 이날도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힌 겁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게 일단 저 상황에서는 낮 상황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문서 뭐 종이 같은 걸 들고는 있지만 지금 행동은 영락없이 흉기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행 전날에도 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 범행 일자가 1월 2일이었잖아요. 네.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이 범죄를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냐. 아하.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이 피의자는 작년 4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흉기를 구입을 했고 세상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쪽 부위를 제거를 하고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테이프로 감싸고 어머. 이런 식으로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개조 흉기를 전날에도 내내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 전날에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봉하마을 평산마을까지도 갔었잖아요. 어머. 이 상황 내내 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영상과 김현주 평론가님의 설명을 같이 들으니까 너무 섬뜩하고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저 피의자 김 씨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잖아요. 예, 조력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래서 지난 7일에 충남에서 70대 남성이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이 70대 남성이 김 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그 변명문이라고 하는 그 문서 해결 망치케 예. 제목대 변명문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변명문이. 그거를 김 씨 대신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했는데 어허. 그 조력자인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된 이유가 뭐냐면 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이고 어허. 혐의가 다 입증이 됐고 네.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석방이 됐는데 이 모든 수사 결과는 경찰이 내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이거 듣고도 정말로 분통 터지는 분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70대 남성이 이걸 미리 신고만 하고 주변에 알리기만 했어도 이걸 사전에 막을 수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 충분히 들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임주혜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이후에 긴박했잖아요. 정말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거, 이거 갖고 지금 논란이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헬기를 통해 이송이 됐었었죠. 네. 사실 부산대병원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우수한 의료진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왜 이송까지 했어야 되느냐, 헬기로 이송한 것이 정당했었냐를 두고도 사실 말이 나왔었습니다. 아하. 이에 따라서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평택시 의사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정청래 의원, 천준호 비서실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어허. 그 고발 내용은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 체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필자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헬기를 사용하고 원래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신분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전원을 요구했다라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방해 내지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라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하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재산인 헬기까지 동원해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는 습관에 밴 특권의식에서 나온 정치인의 진료 패스트트랙이고 수술 새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의사협회는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논란 중에서도 핵심은 이거일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누가 먼저 이재명 대표를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이거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민승기 서울대병원 집도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대병원 측에서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이나 헬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교수가 먼저 이 대표 측근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해왔다. 말이 완전 다르네요. 말이 완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실공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 후보 당시에 지역 의료 활성화를 주장한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지방에서 충분히 의료 인력도 되고 그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어떤 게 벌어지면 큰 병원으로 간다.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가는 것을 좀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고쳐야 된다고 주장한 그런 거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보면 의료 비용도 증가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점차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희 평론가님. 그 무엇보다 그 헬기로 응급의료 헬기가 있습니다. 닥터 헬기와는 좀 다른데요. 국고를 이용한 이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로 이송됐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그간에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 항상 응급한 환자들은 그 무슨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보다 좋은 상급병원 내지는 나도 내가 사는 곳 나도 헬기를 이용해서 좀 옮겨줄 수 없을까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이자 상징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그 전례가 만들어져서 혹시 의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요구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요구는 그간에도 쭉 있어 왔는데 그게 상당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나도 응급 헬기를 불러달라. 나도 서울로 보내달라.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의 실제 목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목숨이 뭔가 이 상태가 이 환자가 위중한 상황에 이 가족분들은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론 저간의 상황은 앞서 논란이 있어요. 앞서 양측의 입장도 다르고 말도 다르니까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긴급하게 헬기로 이송된 것을 온 국민이 뉴스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급한데 지방에 서울로 가고 싶어, 헬기 이용하고 싶어,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가운데 궁금한 건 하재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일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내일 퇴원한다고 합니다. 아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을 하긴 하는데 네. 다만 앞으로 자택에서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내일 퇴원한 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천만다행인 거예요. 지금 위험한 순간 모두 넘기고 일단 내일 퇴원한다는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은 또 반갑게 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 이후의 상황도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